보면 거기 보면 자 68페이지 보면 전기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입니다. 전기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이 있어요. 보존인데 에너지는 가장 쓸모 있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야. 왜? 다른 에너지의 전환이 쉽기 때문에. 가장 쓸모없는 에너지가 뭐냐? 열 에너지야.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뭐 많아봤자 열 기관은 40%를 못 넘어. 그러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는 가장 유용한 에너지야.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쉽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자. 첫 번째 가전제품에서의 가전제품에서 전기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전기 제품이지. 그것들의 보자. 가전제품에서 전기 에너지 전환. 전기 에너지는 쉽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많이 사용된다. 가장 쓸모있는 에너지가 있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가전제품을 쓰는 거야.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돼. 대표적인 거 알아놔야지. 봐봐. 자, 첫 번째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는 전기난로 등이 있고,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건 전등이라든지 텔레비전,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꾸는 거는 오디오, 텔레비전이 있고,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건 꽂으면 돌아가는 것들이지. 세탁기, 선풍기, 전동기야.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는 뭐냐? 배터리 충전이다. 근데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인데 봐봐. 핸드폰은 뭐야? 자, 충전을 시킬 때는 어떻게 돼?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화학 에너지로. 그러면 사용을 하면 어떻게 돼? 반대야. 화학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전기 에너지로. 그 전기 에너지가 핸드폰에서 또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 진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해됐어? 네. 즉 봐라. 휴대전화에서 에너지 전하는 봐라. 벨 소리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 화면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그리고 진동은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리고 옆에 보자. 가전제품에서 선풍기에서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선풍기에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된다. 선풍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전후의 에너지 총량은 항상 보존된다.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지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등으로 형태로 전환된다. 그러다 보니까 쓸모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돼.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총량은 보존됐지만 쓸모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전략해야 돼. 자, 봐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어.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냐? 선생님 말했지. 자, 마찰이 없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하고 일치합니다. 왜? 마찰이 없기 때문에 지그들끼리만 주고받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해. 근데 마찰이 있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열 에너지, 다른 에너지 전환이 있어. 소리 에너지 등등등으로 전환돼.
이것까지 합해야지 일정. 이게 뭐다? 에너지 보존 법칙. 자연계의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야.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해. 단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뿐이야.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무슨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가장 쓸모없는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에너지는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고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잖아. 그리고 전기자동차에서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법과 전기자동차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움직인다. 전기에너지는 전기자동차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되고 일부는 열에너지, 빛에너지, 소리에너지로 전환된다. 근데 전기자동차에 공급된 전기에너지의 총량은 전기자동차에서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과 같다. 즉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게 뭐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전기자동차의 전기에너지는 뭘로 전환돼? 운동에너지, 열에너지, 소리에너지, 빛에너지. 이렇게 다 더해줘야 돼. 여기서 자, 전기자동차의 전기에너지는 뭘로 전환돼? 운동에너지, 열에너지, 소리에너지, 빛에너지 다 더해줘. 이해됐어? 이거하고 합하고 같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보자. 이제 소비 전력을 보자. 자, 소비 전력은 무슨 뜻이냐? 자, 봐봐. 소비 전력은 자, 전류가 흘러. 그럼 뭐가 공급된다? 전류는 뭐의 흐름이야? 전자의 흐름이야. 전자가 뭘 운반해? 전기에너지 운반체란 말이야. 전류가 흐르면 전기에너지가 운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기에너지가 소모돼.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돼. 그래서 이때 소비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에 공급된 전기에너지야. 그래서 이게 시간당으로 공급돼가지고 이게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이해됐어? 소비 전력은 봐라. 소비 전력은 뭐야? 1초 동안에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양이야. 소비 전력은 뭐라고? 1초 동안에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양이야. 이게 공급되면 1초 동안에 이제 전기에너지가 공급되지. 이게 뭘로 전환돼? 다른 에너지로 전환돼. 이해됐어? 그래서 1초 동안에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총량 따라서 소비 전력은 뭐야? P는 단위 시간 동안에 반된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야. 전기에너지야. 그러면 주 따라서 P는 시간분의 전기에너지. 근데 전기에너지는 뭐야, 얘들아? 야, VIT야. 어떤 저항이 있었어. 여기에 전류가 많이 흘러. 그러면 전자가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전기에너지가 많이 운반돼. 그리고 전압이 높게 걸려. 그러면 전압이란 건 단위 시간, 단위 전압 동안 만약에 4V야. 그러면 1쿨롱당 4줄의 전기를 야 10V야. 1쿨롱당 10줄의 전기를 둔다.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자 하나가 운반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많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흘러간 시간이 길지.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많이 공급이 될 거야. 따라서 전기 에너지 E는 뭐다?
VIT야. 응? 그러면 TT 지우지. TT 지우지. 그러면 VI야. 근데 직렬 연결일 경우 얘들아 뭐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해. 그러다 보니까 직렬 연결은 I제곱 R로 바꿀 수 있어. 옴의 법칙에 의해서. 직렬은 뭐가 일정해? 비흡이니까 전압이 일정해. 그러니까 R분의 V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직렬은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자 소비 전력은 단위는 뭐다? 와트야. 1와트야. 와트야. 소비 전력의 단위는 뭐다고? 와트다. 와트다. 그러면 1와트는 뭐야? 1와트는 뭐야? 자, 1초 동안에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할 때의 전력이야. 1초 동안에 뭘 사용한다고?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때 전력이. 즉 1초 1와트라는 건 1줄 per 세컨드. 이해됐지? 그리고 1kg라는 건 1000이다. kg라는 건 1000이야. 1kW는 1000W야. 이해됐지? kg라는 건 1000이야. 됐고, 그리고 봐봐. 전기기구에 소비 전력이 있다. 전기기구에 소비 전력이 있어. 소비 전력이 있는데 전기기구에 보면 뭐 220V에 뭐 100W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나와 있단 말이야. 따라해? 자, 소비 전력은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은 뭘 연결했을 때? 전격 전압을 연결했을 때. 전격 전압이라는 거야만 그 전기기구에 맞는 전력이라는 뜻이야. 덥냐? 네. 조금 해보자. 자, 전격 전압이라는 건 뭐냐? 자, 봐봐. 전격 전압을 연결했을 때 단위 시간 동안에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전격 전압을 연결했을 때 단위 시간 동안에 전기 에너지. 자,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인데 만약에 정격이라는 뜻은 뭐야? 규격에 맞는다는 거야. 야, 얘는 이 규격에 맞게 사용해야 돼. 만약에 예를 들면 220V에 50W라고 나왔어. 자, 얘는 220V를 연결하지. 그러면 전력이 얼마가 소비된다? 50W가 소비된다. 이것보다 낮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 전압보다 높게 하지. 그러면 야, 너무 센 전력을 넣어가지고 야, 그게 전기기구가 타버려. 고장이 나. 그러니까 이것보다 낮으면 괜찮아요. 근데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센 전력을 넣어갖고 전기기구가 상해가 돼요. 그러니까 낮으면 뭐는 된다? 출력은 낮아지겠지. 낮아진다. 봐봐. 야, 전압을 2분의 1로 했어. 2분의 1로 했어. 2분의 1로 했어. 그러면 110V를 연결해. 그러면 야, P는 전력은 VI지. 그러면 전압 선생님 2분의 1이니까 전력도 2분의 1이 돼요? 근데 뭐니? 전압하고 전력은 무슨 관계야? 비례. 그러면 야, 얘가 2분의 1 됐어. 그러면 얘도 100분의 1이 된다. 2분의 1. 그러니까 총 몇 배가 되고요? 4분의 1배가 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응?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12.5W가. 이해됐니? 네. 어? 야. 자, 봐라. 이때 여기서 전류도 구할 수 있어. 왜? P는 VI잖아. V 나왔지? 그러면 I가 이렇게 P는 VI니까 얘가 50이야. 얘가 220이야. 그러면 전류 구할 수 있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해됐어? 어? 전류도 구할 수 있다. 어?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여기서 야 얘를 갖다 높여버리지. 그러면 얘는 220V가 공급되면 50W를 낸다는 뜻인데 이게 규격에 맞는 전압하고 전류. 근데 이것보다 낮추면 기계는 돌아가긴 돌아가. 근데 전력이 낮아지겠지. 근데 전압을 2분의 1로 하면 전력은 2분의 1이 아니야. 몇 배다? 4분의 1배가 된다. 왜? 전압하고 전류는 비례하니까 전압이 2분의 1 되면 전류도 몇 분의 1 돼? 2분의 1이 돼. 그러면 총 몇 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지. 전력은 4분의 1이 돼. 이해됐어요? 명심해라. 그러면 옆에 나왔다. 2번에 봐봐. 자, 정격 소비 전력은 정격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기기구가 1초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양이다. 전기기구에 쓰여 있는 소비 전력은 정격 소비 전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220V에 50W라고 표시되어 있는 선풍기는 220V의 전원에 연결하면 1초에 50J의 전기에너지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50W인 거야. 야, 50J per sec니까 50W야. 이해됐지? 야, 상현이 너 더 공부할 거야? 아니면 집에 가고 갈 거야? 갈래? 많이 풀었어? 네. 알았어. 앞에 것도 다 풀어봐야 되는 거.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알았지? 집에 가서 풀어봐. 다 풀어갖고 와.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오고, 응? 일요일 날 나오냐? 자, 보잖아요. 다음, 전력량이 있다니까. 소비 전력이 있고, 전력량이 있는데, 소비 전력은 뭐라고? 금방? 전기기구가 1초 동안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 아니야. 전력량은 뭐야? 우리가 이제 전기요금을 낼 때 뭘로 내냐? 전력량으로 낸다. 전기요금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한다고? 전력량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야, 하루 동안에 쓰는 거 전력량을 안 냈지. 전기 에너지. 뭘 내? 한 달이 아니라. 이게 일정 기간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총량이 뭐다? 전력량. 이해됐어? 그러니까 전력이라는 건 1초 동안에 전기기구가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죠. 근데 전력량은 일정 기간 동안이야. 다 합해지는 거야. 이해됐어? 전력량은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총량이야. 전기기구가 총량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위는 뭘 쓴다 이거야. 전력량은 이거라고 하잖아. 그러면 뭐야? 전력 곱하기 시간이야. 근데 여기서 시간은 세크가 아니야. 아우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의 단위 와트에다가 시간의 단위 뭘 붙여주는 거야? 아우를 붙여줘. 그래서 와트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단위가 와트시가 된다. 단위가 따라서 와트시하고 킬로와트시가 있어.
그러면 킬로와트시는 1킬로와트시는 따라서 1000와트시겠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된다. 그럼 보자. 전력량은 와트시는 뭐다? 소비전력 곱하기 와트 곱하기 시간 아워야. 그럼 와트시니까 이렇게 된다. 그리고 1와트시는 뭐야? 1시간 동안 전기기구가 소비전력이 1와트인 전기기구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력량을 1와트시라고 해. 1와트시는 자, 소비전력이 1와트인 전기기구가 1시간 동안 소모한 평균에너지 전기에너지야. 그러면 소비전력하고 전력량 계산이지. 봐. 전구의 전격 전압이 220V고 소비전력이 20W야. 그러면 얘는 220V에 전압을 연결하면 1초에 20J의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지. 그러면 3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얼마야? 20W 곱하기 3아워지. 그러니까 60W시간. 이해됐어요? 네. 알겠지? 네.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 아워를 곱하면 그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의 총량, 전력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20W를 갖다가 3시간 동안 사용하면 60W시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옆에 봅시다. 뭐라고 나왔냐? 옆에는 자, 전력량과 전기요금. 가정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각 가정에 설치된 전력량계에 측정한 전력량의 전기요금이 곱해져 정해진다. 각 가정에서 사용한 전력량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확인할 수 있다. 사용한 전력량이 100W시이면 1kW시당 요금이 200원이라면 가정 내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은 100W시 곱하기 200원이니까 2만원이야. 응? 그리고 효율이 좋은 전기에너지는 똑같은 효과를 내는 전기에너지 중 전력량이 작은 전기기구일수록 효율이 좋다. 두 전구의 밝기가 같다면 전력량이 작은 전구의 효율이 좋은 거야. 이해됐지? 넘겨주시고 그 다음 자, 또 이거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주는 원리는 뭐야? 무슨 현상이야? 전자기 유도 현상이야. 전자기 유도 현상은 뭐야?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지. 그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 자기장이 변해.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게 뭐다? 전자기 유도야. 전자기 유도는 뭐야? 역학적 에너지, 특히나 운동 에너지가 뭘로 전환돼?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야? 발전기 마이크가 있지. 그럼 보자. 플라스틱 관에 에나멜선을 감아 코일을 만들어 에나멜선의 양끝을 사포로 문지른 후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다. 플라스틱 관 안에 네오듐 자석을 넣고 관의 양쪽을 마개로 막은 후 흔들면 발광 다이오드를 관찰한다. 플라스틱 관을 더 빠르게 흔들면 발광 다이오드를 관찰한다.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면 플라스틱 관을 갖다가 흔들면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진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플라스틱 관을 흔드는 동안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꺼졌다 켜졌다 반복한다.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과 방향에 따라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플라스틱 관을 더 빠르게 흔들면 발광 다이오드 불이 밝아진다. 야, 이때 뭐라 했어? 야, 자석이 접근하면 무슨 일? 접근하지 마. 자연은 뭘 싫어한다? 변화를 싫어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만약에 접근하지.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니까 야, 너 내려오지 마. 그래야 돼. 그러니까 청력작용이야. 그래갖고 청력작용인데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엄지손가락이보다 N극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야. N극이 내려와. 그러면 위쪽이 N극이 돼. 그래갖고 청력이 작용. 근데 N극이 도망가. 자석이 도망가. 인력이 작용해야 되지. 그러니까 위쪽이 무슨 극이야 돼? S극이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해됐어? 네. 그리고 이때 야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 코일에 가무수가 많든지 센 자석을 하든지 자석을 넣었다 뺐다를 빨리 하면 돼. 네. 속력을 갖다 키우면 돼. 세 가지야. 유도 전류를 갖다가 많이 흐르게 하려면 뭐라고? 코일에 가무수를 많이 하든지 센 자석을 하든지 또 자석을 넣었다 뺐다 속력을 빠르게 하든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이 변하면서 전류가 많이 유도돼. 근데 야 N극이 접근할 때하고 N극이 멀어질 때하고 전류의 방향은 어떻다? 서로 반대야. 됐고 그 다음 이제 별 봐. 너는 이제 문제 풀어야지. 문제 몇 번째 거 줘야 돼? 다 풀었어? 네. 뭐 줘야 돼? 여기 에너지 쪽. 여기? 네. 에너지 쪽? 몇 번? 한 번이야? 앞에까지 2번이고 음. 이번에 그 전기 쪽이 1이에요. 1이야? 네. 알았어. 2번하고 1을 해줘야 된다고? 네. 알았어. 지금 해줄게. 전기 에너지 하나도 안 풀었어? 예, 아직 안 풀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들어가. 84페이지. 자, 보자. 별까지 거리 보자. 별이란 게 뭐야? 야, 우리 있잖아. 지구는 별이 아니야. 별 아니야. 에? 별의 정의는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고 운동의 중심이야 돼. 운동 중심이야 돼. 이게 태양계 내에서는 태양밖에 없어. 우리가 지구가 별이지. 지구도 반짝이잖아, 선생님. 이렇게 단지 지구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내는 것처럼 보이지. 야, 스스로 핵융합 반응해갖고 빛을 내니? 아니지. 지구가 별이면 우린 벌써 없어. 다 죽었어. 별이란 건 스스로 핵융합 반응해갖고 빛을 내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연주 시차와 별까지 거리 보자. 이제 별까지 거리인데 연주 시차하고 별까지 거리인데 자
자, 우리 지금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정도 돼. 7억 광년이야. 근데 별들과 별들은 졸라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뭐요? 연주 시차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이제 등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첫 번째 그 중에 연주 시차와 별까지 거리를 보자. 연주 시차하고 별까지 보면 자 우리가 시차라는 게 있어. 시차는 오일 시자하고 차이 차자야. 그럼 뭐야? 보는 각도의 차이가 생긴다. 한 물체를 갖다가 볼 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물체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여기 있었어. B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러면 볼 때 얘는 이렇게 보이고 얘는 이렇게 보인다. 이때 위치에 따라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각도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보이는 각도 차이. 이걸 뭐라고 해? 시차라고 해. 시차. 시차라고 해. 봐라. 자, 시차란 건 관측자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봤을 때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도야. 그래서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 거리가 멀수록 이 시차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지. 봐. 야, 봐라. 얘보다 더 멀리서 봐. 똑같은 지점에서. 봐. 똑같은 지점에서 더 멀리 있는 걸 봐. 여기 있어. 물체. 그러면 시차는 어떻게 되지? 더 줄어. 시차는. 멀리 있을수록 물체가 멀리 있을수록 시차는 어떻게 된다? 준다. 이해됐지? 그래서 관측자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봤을 때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도를 갖다가 우리는 시차라고 하는데 이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 거리가 멀수록 이 시차는 어떻다? 작아진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관측자가 A에서 새를 바라봤을 때 새가 A-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관측자가 B에서 새를 바라봤을 때 새가 B-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새로부터 관측자들이 멀리 있을수록 이 시차는 작아진다. 그리고 연주 시차라는 게 있어. 연주 시차는 뭐냐? 말 그대로 시차 중에 1년을 주기로 보이는 각도 차이야. 연주 시차. 이거는 뭐의 증거다? 지구 공전의 증거다. 연주 시차라는 건 지구 공전의 증거야. 야, 정신 차려. 야,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 주위로 공전하기 때문에 별을 바라보는 각도 차이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 6개월 걸리지. 그러면 이때 별을 바라본 지구가 공전 안 하면 시차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리고 연주 시차는 1년을 주기로 생기는 시차를 말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6개월밖에 안 돼. 그럼 이때 이게 시차야. 응? 시차고 연주 시차는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가 1년이 아니야. 6개월이야. 그러니까 이 시차의 절반이 뭐가 되는 거야? 연주 시차가 되는 거야. 이 시차의 뭐라고? 절반이 연주 시차가 된다. 응? 노란색을 내가 없다는 거구나. 있구나. 이 시차의 절반이 뭐가 된다? 근데 뭐라 했어? 관측자하고 물체가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연주 시차는 줄어든다 했지. 즉 따라서 연주 시차와 거리는 별까지 거리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야. 자 봐라. 연주 시차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각도 시차의 2분의 1이다. 왜? 야, 연주를 1년 주기라는 거는
12개월. 12개월. 근데 A에서 B로 가는데 6개월밖에 안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생기는 시차의 절반이 연주 시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됐지? 그럼 보자. 거기서 나왔잖아.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이 원에 지구가 있을 때 별 S는 S1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E2에서 볼 때 지구가 E2에 위치할 때 별 S는 S2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별의 S의 연주 시차는 각도 E1, S, E2란 말이야. E2의 2분의 1이야. 왜? 6개월 동안 별 S의 위치가 변하는 거다. 야,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별의 위치가 달라진다. 근데 이게 1년이 아니라 6개월 간격으로 반대편으로 가기 때문에 보이는 시차의 절반이 뭐가 되는 거야? 연주 시차가 되는 거야. 근데 이때 별하고 관측자하고 멀지. 그러면 연주 시차는 어떻게 된다? 작아져. 연주 시차하고 별까지 거리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다. 자, 연주 시차가 나타난 까닭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뭐 하기 때문에? 공전하기 때문에. 연주 시차가 나타난다는 건 지구 공전의 증거다. 응? 그리고 연주 시차는 단위는 얼마다? 단위는 얼마야? 얘들아? 초야, 초. 자, 초는 뭐냐면, 야, 1도에 60분의 1이, 야, 1분이란 건 1도에 얼마다? 60분의 1이. 1초란 건 1분의 또 60분의 1. 1초가. 그러니까 1도는 3600초야. 이해됐어? 1도가, 야, 별은 바라봤을 때 각도 연주 시차는 별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도로 안 나와. 뭐는 나온다? 초가 나온다. 그래갖고 1도의 60분의 1이 1분이야. 또 1분의 60분의 1이 1초야. 그러면 야, 1도는 60분이지. 그리고 초로 따지면 3600초야.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보자. 옆에 보충자를 보면 자, 배경별에 이용한 연주시차 측정. 야, 하나가 얼마 남았어? 0.06초가 남았어. 시차가. 연주 시차가. 또 하나가 0.04초가 남았어. 그러면 이걸 더해가지고 시차의 합이지. 시차지. 그러면 얘를 2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연주 시차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시차의 절반이 뭐야? 연주 시차가 있지. 따라서 시차가 왼쪽을 바라봤을 때는 0.06초야. 오른쪽 바라봤을 때는 0.04초야. 그러면 둘 더해. 그러면 그게 합이 시차가 되는 거야. 시차의 절반이 연주 시차니까 이게 0.05초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두 번째 보자. 자, 지구와 목성의 시차 비교. 지구는 더 안쪽 궤도에 돌고 목성은 더 바깥쪽 궤도에 돈단 말이야. 그러면 관측점 사이 거리가 멀수록 측정되는 시차가 크다. 따라서 공중 궤도가 가장 먼 두 점에서 별을 관측했을 때 지구보다 목성의 공중 궤도가 크므로 별의 시차는 지구보다는 목성이 더 크게 측정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세 번째, 별 연주 시차와 별까지 거리 보자. 연주 시차하고 별까지 거리 보자. 이제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알기 때문에 연주 시차와 별까지 거리의 관계를 알아야 돼. 연주 시차와 별까지 거리를 보면 자 보자. 자, 아까 지금 말했지. 선생님이 야, 관측자가 별로부터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연주 시차는 어떻다? 작아진다 했어. 즉 연주 시차하고 별까지 거리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다. 응? 그러면 별까지 거리가 멀수록 연주시차는 작다. 즉 연주시차와 별까지 거리는 반비례 관계다. 자, X하고 지구로부터 누가 더 멀리 있어? Y가 더 멀리 있다. 그러면 연주시차는 누가 더 크다? X가 더 큰 거야. 연주시차와 별까지 거리는 반비례다. 자, 연주시차의 비교 봐봐. 연주시차 비교해보면 B가 안쪽에 있고 연주시차는 누가 더 크니? A가 더 크다. 근데 연주시차와 별까지 거리는 반비례니까 별까지 거리는 누가 더 머니? B가 더 머는 거야. 연주시차는 더 바깥쪽에 돌고 있는 A가 더 커? 근데 별까지 거리는 누가 더 크다? 반비례하니까 B가 더 크다. 이해됐지? 그리고 뭐냐면 그리고 이걸 따질 때 연주시차가 1초의 별은 몇 파섹이다? 별까지 거리가 1파섹이다. 이렇게 하면 돼. 만약에 예를 들지 1초의 별이 1파섹이야. 그럼 만약에 0.5초지. 그러면 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별을 갖다 2를 곱해줘. 그리고 그러면 얘가 1이 되고 얘는 1초분의 1이지. 그러니까 몇 파섹이야? 얘가 1파섹이잖아. 그러니까 몇 파섹이야? 2파섹이야. 이해됐지? 그치? 그럼 만약에 0.1초야. 그럼 얘를 1로 만들어. 그러면 이해됐지? 이렇게 하는 거야. 0.25다. 25초다. 그러면 0.25분의 1이니까 1로 만들려면 4로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4파섹이지. 이해됐지? 이걸로. 근데 최대 이 연주시차를 이용한 거는 최대 100파섹 이상 못 측정해. 이해됐지? 연주시차 측정에 한계가 있다. 100파섹 이상에 있는 멀리 있는 별들은 연주시차가 매우 작아서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주시차는 비교적 가까운 별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 10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은 맥동 변광성이나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한다. 그리고 옆에 보자. 별까지 거리는 우주는 너무 넓기 때문에 별까지 거리에 단위가 있어. 뭐 있어? 첫 번째 봐봐. 1광년이 있어. 1광년은 뭐야?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야. 그리고 1파섹은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 거리다. 1파섹은 얼마야? 3 곱하기 10의 몇 승이야? 13승 킬로미터야. 1광년이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6승 킬로야. 6승이야. 거기다가 2400 3000 1시간이 3600초지. 그리고 24시간 곱하기 365야. 이게 1광년이야. 빛이 1년 동안. 근데 1파섹은 3.26광년이다. 외워놨고. 이렇게 광년보다 누가 더 크다? 단위가. 파섹이 더 큰 거야. 이해됐어? 1파섹이 얼마라고? 3.26광년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의 연주시차 별까지 거리 보자.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0.77초야. 거리가 1.3파생이고 시리우스는 0.38초야. 2.6파생이고 알타이르 견우성은 0.19여가지고 5.1파생이고 베가 직녀성은 0.13여가지고 7.8파생이고 스피카는 0.013초여가지고 80파생이다. 네? 이해됐지? 좀만 쉬어 얘들아. 쉬어. 뒤에 보자. 별의 성질까지만 하면 되잖아. 여기까지. 보자. 별의 성질이 있어. 별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별의 밝기하고 별의 표면온도가 있어. 우리가 밝기하고 밝기를 통해서 별의 등급을 정해. 몇 등급, 1등급, 2등급, 루철. 근데 그 등급에도 맨눈으로 봤을 때, 거리 고려 안 하고 맨눈으로만 봤을 때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해. 그리고 절대 등급은 거리를 고려하는 거야. 별의 실제 밝기가 뭐다? 절대 등급인 거야. 맨눈으로 봤을 때는 거리 고려 안 하고 맨눈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겉보기 등급. 그리고 별의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에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하는 게 뭐다? 절대 등급. 이해됐어? 절대값이니까. 그리고 별의 색과 별의 표면 온도를 뭘로 알 수 있냐? 색으로 알 수 있어. 이 세 가지가 별의 성질이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별의 성질에서 첫 번째가 뭐다? 별의 밝기다. 별의 밝기가 있어. 별의 밝기는 밝기하고 거리가 있다. 별의 밝기와 거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보면 별의 밝기는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과 별까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연히 별이 엄청 밝아. 근데 멀리 있으면 그 어떻게 보이겠지. 그래서 자, 별의 밝기는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자, 별이 방출하는 빛과 빛의 양과 별까지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과 별까지의 거리에 의해서 무게를 보여야 돼. 달라진다. 그래가지고 별까지의 거리가 같다면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이 많을수록 밝게 보이겠지. 그리고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이 같다면 가까운 별일수록 밝게 보이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별까지의 거리가 같다.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밝게 보이겠지. 이해됐지?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이 같다면 별까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밝게 보이겠지. 이해됐지? 그리고 자, 이때 별의 밝기하고 거리의 관계를 보자. 거리. 우리가 여름철에 후레쉬를
천지 갖다가 공중에 답이죠. 그러면 이게 퍼져나간다. 이렇게 퍼져나가. 근데 거리가 r 떨어져 있지. 그러면 면적이 얼마야? 1에 미친단 말이야. 다 세기가. 근데 2r 떨어져 있지. 그러면 면적이 몇 배로 들어? 4배로 들어. 그래서 별의 밝기가 4분의 1. 근데 거리가 또 9배로 늘어나. 3배로 늘어나지. 3배로 늘어나. 그러면 면적이 같은 별의 밝기는 그대로인데 면적이 몇 배로 늘어? 9배로 늘어. 그래서 9분의 1로 줄여.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는 보다 무슨 관계다?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줄여. 별의 밝기는 따라서 뭐에 비례한다? 별까지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준다. 야, r 떨어져 있지. 그럼 밝기가 1이야. 근데 이 2배로 떨어지지. 별의 밝기가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로 줘. 3배 떨어지면 얼마야?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9분의 1로 줘. 이해됐지? 자, 봐라.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별의 밝기는 별까지 거리의 제곱분의 1이다. 즉, 별까지 거리가 2배, 3배로 멀어지면 별빛이 비치는 면적이 2의 제곱, 3의 제곱으로 늘어난다니까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별빛의 양은 원래의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로 줄어들어 어둡게 보인다. 이해됐지? 그리고 별의 밝기와 등급이 있는데 별의 밝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사람이 그리스의 과학자 히파르코스예요. 그때는 망원경이 없었어. 그리스니까 기원전이니까 망원경이 없었어. 그러니까 맨눈으로 별의 밝기를 갖다가 비교해가지고 등급을 매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매긴 거야.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별인 거야. 그러니까 1등급이 제일 밝은 거야. 이해돼? 6등급이 제일 낮은 거고. 자, 옆에 봐라. 등급과 등성이 있는데 플러스 강의에 일정 범위 안에 별의 등급을 대표하는 값을 등성이라고 하는데 0.6에서 1.5 등급의 별은 1등성이 대표하는 별이고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4에서 0.5 등급의 별은 0등성이 대표하는 등급이다. 별의 밝기를 정확히 비교하려면 등성이 아닌 등급으로 한다. 그리고 별의 등급의 정립은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히파르코스가 맨눈으로 관측한 별들을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1등급,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을 6등급이라 했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별의 밝기에 따라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까지 정한 거야. 첫 번째, 자,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봐라. 별의 밝기는 숫자를 이용하여 등급으로 나타낸다. 등급이 작은 별일수록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 방법에서 뭘 이용해? 등급으로 나타내면 숫자를 이용해. 그리고 등급이 낮을수록 보다 밝은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 따라서 1등급이 제일 밝은 거. 그리고 6등급이 어떻게 돼? 제일 어두운 거. 이해됐지? 그다음 근데 히파르코스가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라 했잖아. 이때만 해도 망원경이 없었어.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만원경이 등장하면서 만원경이 더 뭐 커지면서 뭐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을 발견하고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내려가기도 하고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이 0등급, 마이너스 등급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 7등급, 8등급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이제 밝기를 갖다가 더 세세하게 구분하니까 소수점 이하도 나타나는 거예요. 1.5, 1.4 이렇게 나타나요.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1등급보다 밝은 별은 0등급, 마이너스 1등급, 마이너스 2등급 등으로 나타내고 6등급보다 어두운 별들은 10등급, 8등급, 9등급으로 나타나고 각 등급 사이에 밝기의 별은 소수점을 이용하여 등급을 나타낸다. 2.1등급, 마이너스 1.5등급. 얘는 2.1등급은 2등급보다는 어둡고 3등급보다는 밝은 등급이고 마이너스 1.5등급은 2등급, 마이너스 2등급보다는 어둡고 마이너스 1등급보다는 밝은 등급이야. 요거 자, 야 별의 밝기하고 별의 등급차하고 별의 밝기차를 보자. 별의 등급차에 따라 별의 밝기차가 생기는데 봐라. 자, 1등급 차이가 1등급 차이가 몇 배? 2.5배야. 2.5배. 그러면 밝기차는 등급 차이를 n으로 놓자. 그럼 밝기차는 2.5의 n승이 되는 거야. 1등급 차이면 2.5의 그러니까 1등급이 2등급보다 2.5배 밝은 1등급이 3등급이 왜 2.5의 2등급 차이지. 2.5의 저급이 밝은 3등급 차이면 2.5의 3승 4등급 차이면 2.5의 5승 아니 4승. 그리고 예를 들면 5등급 차이지. 5등급 차이지. 차이면 2.5의 5승이야. 약 100배. 즉 1등급이 6등급보다 100배라는 거야. 즉 1등급 하나가 6등급 100개하고 밝기 차이고 밝기가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갖고 외워라. 자, 별의 등급차와 밝기차는 1등급인 별은 6등급인 별보다 100배 밝다. 1등급인 별이 한 개가 밝기는 6등급인 별의 100개의 밝기와 같다. 1등급 차이마다 밝기는 2.5배 차이가 나고 등급 간의 밝기 차가 일정하다. 자, 따라서 1등급 차이는 몇 배? 2.5의 1승이니까 2.5배고 야, 옆에 봐라. 2등급 차이는 2.5의 2승이니까 6.3배. 야, 3등급 차이는 2.5의 3승이니까 약 16배. 그리고 4등급 차이는 2.5의 4승이니까 40배. 그리고 5등급 차이는 2.5의 5승이니까 약 100배. 즉 1등급 차이는 2.5배. 2등급 차이는 6.3배. 3등급 차이는 16배. 그 다음 4등급 차이는 40배. 5등급 차이는 100배야. 이해됐지? 따라서 야 1등급 차이는 2.5배니까 전부 1개보다 전부 2.5개. 그리고 2등급 차이는 2.5의 제곱이니까 6.3배니까 전부 6.3개하고 같아. 그리고 3등급 차이는 약 16배니까 전부 16개하고 똑같다.
그리고 4등급 차이는 어떻게 돼? 전국 40개하고 같아. 그리고 그리고 5등급 차이는 전국 100개하고 같다. 즉 6등성에 비해 1등성은 100배 많은 거고 2등급은 40배. 그리고 3등급은 16배. 그리고 4등급은 6.3배. 그리고 5등급은 2.5배. 이해됐지? 이해됐지? 넘겨. 지금 저 화장실 한번 갔다 와. 갔다 오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구간. 이제 별의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있어. 기현아, 오늘은 학원 안 가냐? 지금 갈게요. 지금 가지? 네. 너씨 네가 말을 안 하길래 내가 언급한 거잖아. 오늘 배운 내용 다 이해했지? 네. 그리고 집에 가고 그거 봐. 네. 전기 에너지, 앞에 거 역학적 에너지하고, 꼭 봐야 된다. 네. 요거 문제 풀어야 돼. 예. 요거 일요일 날 되고 네. 가세요. 그리고 봐봐.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는데 첫 번째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다. 안녕히 계세요. 첫 번째 겉보기 등급은 거리를 보면 맨눈으로 봤을 때 별의 밝기를 비교하는 거야. 거리 고려 안 하고 뭐라고? 맨눈으로. 누가? 히파르코스가 이 겉보기 등급을 통해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밝힌 거야. 그러니까 얘는 거리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한 거야. 겉보기 등급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난 거야. 맨눈의 별의 밝기다. 그러니까 별까지의 실제 거리는 생각하지 않고 지구에서 보이는 대로 정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래봤자 얘도 등급이기 때문에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별이야. 이해됐지? 근데 이제 자 절대 등급이 있어. 절대 등급은 거리를 고려했단 말이야. 고려해가지고 모든 별들이 똑같은 지구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해갖고 별의 밝기를 비교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별의 실제 밝기가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얘는 절대 등급은 절대값이고 거리를 고려했어. 그리고 별의 실제 밝기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이랬을 때, 자, 절대 등급은 모든 별들이 뭐 가정해야 해? 모든 별들이 어디에 있다고 할까? 10파sek에 있다는 가정하에 별의 밝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별들이 10파sek에 있다 가정하에 별의 밝기를 비교하니까 별의 실제 밝기. 이해됐어? 가지고 별들이 10파섹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즉 0.1초에 있다고 32.6광년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거야. 별의 실제 밝기야. 그리고 얘도 등급이기 때문에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별이야. 이해됐지? 그럼 보자. 실제로 밝다. 실제로 방출하는 빛의 양이 많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처음에 연주시차로 별까지 거리를 판별했지. 또 별까지 거리를 판별하는 방법이 이거야. 또 별까지 거리를 판단하는 게 뭐가 있냐?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빼가지고 몇 가지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몇 가지 거리를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개야. 연주 시차를 이용하는 방법,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보자. 이때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하여 몇 가지 거리를 알 수 있다. 별의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 방법은 뭐야? 겉보기 등급에서 뭘 뺀다? 절대 등급 빼는 방법이야. 등급으로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봐라. 자,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하여 별까지 거리를 알 수 있다. 야, 이게 별의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값이 클수록 멀리 있는 별이야. 자, 무슨 말이냐? 이걸 뺐는데 0이 나왔어.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같다. 이건 뭘 의미할까? 뭐는 딱 그렇지. 10파생인 거야. 10파생인 거야. 근데 이게 0보다 크지.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뺐는데 0보다 크지. 그러면 0보다 크다는 말은 등급이 클수록 뭐다? 어두운 별이야. 그럼 멀리 있는 거다. 10%보다 어떻다? 멀리 있는 거다. 근데 이걸 뺐는데 등급이 마이너스로 왔어. 그러면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별이 되겠지. 그러니까 10%보다 가까이 있는 별. 이해됐어? 이해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봐라. 자, 이게 뺐을 때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별 A를 갖다가 10파색으로 이동시키면 어두워지지.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등급이 커지지. A를 갖다 A-로 옮기면 누가 더 큰 거야? 겉보기 등급보다 누가 더 큰 거야? 절대 등급이 더 큰 거야. 그래갖고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크기 때문에 빼면 마이너스로 0보다 작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10파색보다는 안쪽에 있는 별이야. 근데 딱 10파색이 있어.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 같아. 그러면 10파색인 거야.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뺐을 때 0인 거야. 그리고 별 C를 10파색으로 이동시키면 별은 밝아지지. 등급은 작아지지.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빼면 0보다 크게 된다. 따라서 자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어떻게 돼? 0보다 작아. 그리고 10파색이 거리에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0이야. 근데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0보다 크다. 이해됐지? 그러면 보자. 자, 플러스 강의 봐봐. 1번 봐봐. 별까지의 거리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별의 연주 시차하고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돼. 그러면 두 번째,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은 자, 겉보기로 봤을 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밝게 보이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작은 놈 별이지. 그럼 누가 제일 밝아? 맨눈으로 봤을 때는 태양이지. 그 다음이 시리우스, 그 다음이 누구니? 베텔게우스, 그 다음이 데네브, 플록스, 그 다음이 데네브, 그 다음이 북극성이야. 북극성이 태양이 가장 밝게 보이지. 왜? 가장 가까우니까. 근데 실제로 밝은 별은 절대 등급이 낮아야지 밝은 별이다. 실제로는 누가 제일 밝아? 데네브, 그 다음이 베텔게우스, 그 다음이
북극성, 그 다음이 저기 플럭스, 그 다음이 시리우스, 그리고 태양이 제일 어둡다. 실제로는 대나무가 가장 밝다. 그러면 여기서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 누구야? 겉보기에서 절대적으로 뺐을 때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누구야? 빼면 태양, 그 다음 누구니? 시리우스, 그 다음 누구니? 시리우스밖에 없지. 태양하고 시리우스밖에 없다. 근데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들은 0보다 커야 되겠지. 뺐을 때 겉보기 누구 있어? 북극성, 그 다음 뭐야? 베텔게우스, 그 다음 대네브, 그 다음 플록스네. 이해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뭘 보자?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뭘로? 색으로. 세 번째 뭐야? 별의 색과 표면 온도가 있다. 별의 색과 표면 온도가 있어. 별의 색과 표면 온도가 있는데, 자, 보자. 자, 별의 색과 표면 온도는, 자, 표면 온도는, 봅시다. 별의 색과 표면 온도는, 별의 색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별의 색은 뭐라고?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색을 보면 얘가 표면 온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어떻다? 무슨 색을 띈다? 푸른색이야. 그 다음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무슨 색을 띈다? 붉은색을 띈다. 즉 푸른색이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거고 붉은색이 표면 온도가 제일 낮은 거야. 그러면 7개로 묶어놓는다. 야, 제일 파란색하고 그 다음 흰색,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 빨간색이 있어. 파란색하고 흰색 사이에 청백색이 있고, 흰색하고 노란색 사이에 황백색이 있고, 노란색하고 붉은색 사이에 주황색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몇 개? 단계가 7개야. 7개. 그래서 파란색이 제일 온도가 높고, 그 다음이 청백색, 그 다음이 백색, 그 다음이 황백색, 그 다음이 노란색, 그 다음 노란색 다음이 주황색, 그리고 주황색 다음이 빨간색이야. 빨간색이 제일 온도가 낮은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청색이 제일 높은데 대표적인 별이 나우스하고 민타카가 있고, 청백색은 스피카하고 리게, 백색은 견우성, 직녀성, 그리고 황백색은 프로키온하고 북극성이 있고, 황색은 태양, 카페. 야, 태양이 붉은색이 아니야? 태양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야. 그리고 이제 주황색이 아크투루스하고 알데바란이 있고, 적색이 제일 온도가 낮는데 베텔게우스하고 안타레스가 있다. 밑에 베텔게우스와 리겔의 색과 표면 온도 봐봐.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관측되는 오리온 자리의 별들 중에 베텔게우스는 적색을 띠고 리겔은 청백색을 띈다. 따라서 베텔게우스는 리겔보다 표면 온도가 낮다. 이해됐지?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를 알아내는 방법은, 별의 표면 온도는 직접 측정할 수 없으니까 별의 색을 통해서 알아낸다. 이해됐지? 자, 앞에 있잖아. 이거 그냥 94하고 95 다시 한번 풀어. 빨리. 94하고 95 다시 한번 풀어봐. 이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시험 나와. 94하고 95 이거 풀어봐. 빨리. 그렇고 질문해. 이해됐지?